자, 지난 시간에 예고했다시피 이번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리액션 이퀘이션, 그러니까 키네틱스를 본격적으로 다루게 되고 그 첫 단계로 가스 페이지에서의 어떤 리액션이 있을 때 그 속도를 어떤 식으로 나타낼 것인가, 그러니까 속도, 반응 속도에 대한 모델링식 이퀘이션을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다룰 주요 컨셉은 리액션 이퀘이션에 대한 속도, 그러니까 레이트 이퀘이션이 있어요. 리액션에 대한 레이트 이퀘이션. 레이트 이퀘이션이면 뭐예요? 반응 속도에 대한 식이죠. 그럼 반응 속도라는 걸 뭘로 기술할 것인가? 반응 속도라는 걸 어떻게 정의를 할 것인가? 반응 속도라는 걸 먼저 정의를 해놔야 그거에 대한 식을 성립을 할 수가 정립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반응 속도라는 걸 기술하는 방법을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리액션을 한번 고려를 해볼까요? 이러한 케미컬 리액션이 있다고 해봅시다. 요 A, B, C, D는 몰리큘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스몰 A, B, C, D는 개수라고 합시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EH 플러스 O가 H2O가 됐다. 그러면은 HO, H2O 이런 것들이 저 대문자 A, B, C, D가 되는 거고, 여기 2, 여기 1이 있죠. 1 이런 개수들은 요 소문자 A, B, C, D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처음에는 요거만 있었는데, 여기 없었는데, 프로덕트가 없었는데, 처음에 리액턴트만 있었고, 이제 딱 반응을 개시를 하면은 이제 이것들은 점점 줄어들고, 프로덕트들은 점점 늘어나고, A, B, C, D의 양이 다 변하겠죠. A, B는 점점 줄어들고, C, D는 점점 늘어나고 이렇게 될 텐데, 자, 이거를 일반화시키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NA, 즉 A의 몰수가 되겠어요. 어떤 이 방 안에서 가스들을 리액션을 시킨다고 했을 때 이 방 안에 있는 A의 몰수, N이에요. 이 몰수는 원래의 몰수, 요거를 A0라고 할게요. 원래의 몰수, 그 다음에 변화량, 몰수의 변화량. 이건 아주 지극히 당연한 표현이죠. B도 마찬가지예요. B의 어떤 시점에서의 몰수는 원래의 B의 몰수에다가 B의 몰수의 변화량, 이렇게 당연히 쓸 수 있습니다. 자, 똑같이 C도 마찬가지예요. NC는 원래의 몰수에다가 이렇게 되겠고, D도 똑같은 형태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약에 CD가 처음에는 없었다 그러면 NC0, ND0가 0이 되겠죠. 근데 뭐 처음부터 있었다 그러면은 뭐 어떤 처음 시초값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테고, 어쨌든 ABCD의 몰수는 어떤 특정한 시점에서의 몰수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 쓰기가 좀 복잡하니까 제가 뭐 어느 거든 상관없는데 편의상 요 C의 몰수의 변화량 델타 NC를 감마라고 쓸게요. 순전히 복잡해서 그냥 단순하게 쓰기 위해서 아무 별 의미가 없어요. 감마라고 써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놓고 나서 한번 요 델타 NA, NB, NC, ND의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로 델타 NC와 델타 ND의 관계를 생각해 볼까요? 변화량인데, 자, C가 생기면 D도 생기고, C가 없어지면 D도 없어지고 같이 가야 되죠. 근데 생기는 없어지는
개수는 요 소문자 C와 D 이런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변화량은 C 대 D 이렇게 될 거예요. 만약에 1이고 2라면은 그러면은 하나 생길 때 두 개가 생기겠죠. C 하나 생길 때 D 두 개가 생기겠죠. 그런 식으로 C의 변화량과 D의 변화량은 요 개수의 D와 비례를 할 것이다. 뭐 당연한 얘기예요. 자, 이렇게 되고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델타 ND D에 대해서 한번 써보면은 이것은 C분의 D의 델타 NC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네. 단순하게 쓴다고 했으니까 델타 NC를 감마라고 쓰기로 했으니까 C분의 D 감마 뭐 이렇게 자, 여기까지 뭐 전혀 어려운 얘기는 사실 없어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델타 NC하고 이번에는 리액턴트인 A의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생각을 해보면은 요거는 C 대 자, C가 생기면 A는 없어져요. 반대로 가죠. 그러니까 개수의 비율이긴 한데 마이너스가 붙어요. 왜냐하면은 C가 생기면 A는 없어지고 반대로 A가 생기면 C는 없어지고 이래야 되니까 마이너스가 붙어줘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보면은 A를 NA, 델타 NA를 C에 대해서 나타내 보면은 이것은 마이너스 C분의 A의 델타 NC 이렇게 되고 역시 감마로 써보면은 마이너스 C분의 A의 감마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자, 같은 방식으로 B의 몰수의 변화량은 마이너스 C분의 B의 감마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즉 D는 이렇게 A의 몰수 변화량은 이렇게 B의 몰수의 변화량은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C분의 감마, C분의 감마, C분의 감마 이렇게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 번 더 단순화시켜서 제가 이거를 C분의 감마를 이렇게 표기를 할게요. 자, 이런 비슷한 기호들이 뭐 있어가지고 헷갈리는데 오늘 이름이 크사이입니다. 제타하고도 비슷하고 엘타도 있고 헷갈리는데 크사이를 이렇게 C분의 감마를 크사이라고 썼어요. 그럼 이 크사이로 가지고 다시 한번 이 ABCD의 몰수의 변화량을 기술을 해볼까요? 그러면은 A의 몰수의 변화량은 어떻게 되나요? A 몰수는 마이너스 C분의 A인데 이 부분을 크사이라고 쓰니까 자, 마이너스 A 이렇게 그 다음에 자, D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니까 D에다가 쌀 이렇게 쓸 수 있고 C는 어떻게 될까요? C는 델타 NC는 그냥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델타 NC는 감마니까 감마는 C 크사이니까 그냥 이렇게 써주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뭔가 상당히 복잡한 산만한 이러한 식을 단순화시킬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쓰자. 단순하니까 이렇게 쓰고
그러면은 A는 A, B, B, C, C, D, D 이렇게 들어가죠. 그 다음에 리액턴트면 마이너스, 프로덕트면 플러스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거기다가 그 사이만 다 곱해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이를 이름을 하나 지어줍시다. 요거를 갖다가 반응 정도, extent of reaction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럼 이 extent of reaction을 이용을 해서 저 chemical reaction에 포함된 각 물질의 몰수 변화량을 요 extent of reaction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 B의 상수는 요 리액션에서의 상수값, 그리고 리액턴트는 마이너스, 프로덕트는 플러스를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extent of reaction이라는 이러한 매개체를 도입을 해서 각 머티리얼의 몰수의 변화량을 기술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델타 값들을 요거를 여기다가 한번 쭉 넣어볼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NA0에다가 더하기 델타 NA인데 대신에 더하기 마이너스 A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B는 NB0에다가 역시 마이너스 B 이렇게 되고 NC는 NC0에다가 C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자, 근데 요거를 보면은 다 규칙이 있죠. 다 동일한 형태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토탈해서 한마디로 이것은 이렇게 쓰면 되겠다. 이렇게 이런 형태가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I라고 하는 거는 A, B, C, D 그러니까 어떤 chemical species, chemical 종이고 제로는 초기 상태. 그 다음에 요것은 요 개수예요. 그러니까 리액턴트면은 마이너스가 음수가 되는 거고 프로덕트면은 생성물이면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요 반응 개수 이러한 요것들을 이렇게 누아이라고 써준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일반화시켜서 나타낼 수 있어요. 이제 어떤 케미컬 리액션이 있을 때 그 케미컬 리액션에 포함된 머티리얼의 몰수의 변화는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고 여기서 요거는 이제 반응 개수고 그 사이는 extent of reaction이라는 이렇게 정의를 해줬던 값입니다. 자, 이렇게 몰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정의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저 몰수가 어떻게 변하는가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반응 속도가 어떻게 되는가, 반응 속도를 기술해야 되고 그렇다면은 속도에 대한 이케이션을 정의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속도식을 한번 도입을 해봅시다, 이제. 그러면은
리액션 레이트, 반응 속도. 반응 속도라는 걸 어떻게 정의를 할 것인가 하는 건데, 반응 속도 V. 자, 우리가 전 챕터에서는 가스 몰리큘의 속력을 V라고 했었는데, 이제부터는 V는 그냥 반응 속도예요. rate of reaction이에요. reaction rate. reaction rate인데, reaction rate를 정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정의를 했냐 하면은,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정의를 해야 되는지는 조금 더 정리해보면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타당하겠구나 하고 받아들이실 수 있을 거고, 일단은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볼륨분의 1, 그리고 속도니까 시간당 이런 개념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시간으로 미분하는 개념이 있긴 있어야 돼요. 근데 시간으로 뭘 미분할 거냐 하는 건데, 요 extent of rate reaction, 그 사이를 미분을 하고 볼륨으로 나눠줬어요. 자, 왜 이런 형태인지 한번 볼까요? 요걸 한번 전개를 해보면 돼요. 요걸 전개를 해보면은 V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요거를 요 그 사이를 자, 지웠는데 요걸 보실까요? 자, 요거를 보게 되면은 dt분의 이 그 사이가 필요한데, 요걸 한번 미분을 해볼까요? 양변을 미분을 해보면은 dt분의 dni 이렇게 되겠죠. 시간을 한번 미분을 해봐요. ni 제로는 컨스턴트니까 필요가 없고, 요것도 리액션에 대한 고유한 상수니까 필요가 없고, t하고는 무관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dt분의 d 이렇게 되겠죠. 요 관계를 저기다가 대입을 해주면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렇게 되고, 개수분의 1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dt분의 d ni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다시 써주면은, 자, 요 개수는 그냥 앞으로 빼고 V분의 dni, 볼륨당 몰수의 체인지. 볼륨당 몰수 하면은 컨센트레이션. 근데 볼륨당 몰수의 체인지니까 컨센트레이션의 변화량. 그렇게 되니까 요거는 결국 dt분의 d i 종의 컨센트레이션. 자, C는 컨센트레이션이에요. 컨센트레이션의 변화. V를 여기다가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컨센트레이션 변화로 만든 겁니다. 이제는 보니까 반응 속도라고 하는 것은 요 개수로 노멀라이즈한, 고정해준 그러한 농도 변화율이구나. 그러니까 리액턴트든 프로덕트든 어떠한 I라는 종이 농도의 변화, 농도 변화 속도, 시간당 농도 변화율이니까 농도 변화 속도를 리액션 레이트, 반응 속도로 정의를 한다. 우리가 애초에 이렇게 정의를 했었는데, 요것은 뜯어보니까 결국은 농도 변화다. 농도 변화인데 이걸로 나눠줘야 돼. 왜냐하면은 이 개수에 따라서 농도가 변하는 속도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가 1이고 C가 2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A가 하나 없어질 때 C가 2개 생겨요. 그렇죠? 그러면은 A의 농도로 기술하는 거하고 C의 농도로 기술하는 거하고 달라요. A 농도가 1 줄어들 때 C의 농도는 2가 늘어나죠. 그러니까 그 차이를 없애주기 위해서 유니버설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개수로 나눠져요. 그러면은 이 I에다가 이제 A를 넣든 B를 넣든 C를 넣든 D를 넣든 다 똑같아지는 겁니다. 어떤 것들 넣더라도 리액션 레이트라고 하는 거는 똑같은 단일 개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없다면은 여기 A냐 C냐 농도 변화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V라는 거를 일정하게 기술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앞에 이 개수로 리액션
컨스턴트로 나눠주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는 요 값은 여기 i에 a를 넣든 b를 넣든 c를 넣든 d를 넣든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해보세요. 뭐 예를 들어서 2a 플러스 3b는 뭐 1c 플러스 5d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리액션이 있다고 치고 여기다 넣어가지고 한번 리액션 레이트 해보세요. 그러면은 요게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게 없으면은 다 달라요. 여기다가 A를 넣냐, B를 넣냐, C를 넣냐, D를 넣냐에 따라서 다른데 여기 있으면 다 속도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통일된 속도로 기술하기 위해서 이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런 거 가지고 이미로 여러분들이 리액션 이케이션을 구성해가지고 해보시면은 뭐 바로 당연하구나 하는 것을 인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리액션 레이트라는 것을 정의를 했어요.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결국은 요 형태가 될까? 요거를 많이 쓸 겁니다. 우리는 요 형태를 잘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은 요 이케이션에 대해서, 요 리액션 이케이션에 대해서 저 리액션 레이트를 갖다가 한번 써볼까요? 자, 요 형태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요 리액션에 대해서 V라고 하는 것은 자, A에 대해서 써볼까요? I에다가 A를 넣어보면은 그러면은 자, 마이너스 A분의 1 자, 리액턴트는 항상 마이너스 A입니다. 개수가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돼요. 마이너스 A분의 1에 DT분의 D 그다음에 A의 농도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 요것은 자 마이너스 B분의 1에 DT분의 D B의 농도 이렇게 쓸 수도 있겠고 혹은 프로덕트는 이제 플러스예요. C분의 1에 DT분의 D C 이렇게 쓸 수도 있겠고 혹은 D분의 1에 DT분의 D 이렇게 써줄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A, B, C, D 어느 거로 해도 상관없어요. 결국은 다 같은 값을 가지게 되는데 이렇게 반응 속도를 이런 리액션이 있다고 했을 때 이런 임의의 리액션이 있다고 했을 때 반응 속도는 리액션 레이트는 이렇게 기술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의죠. 반응 속도를 이렇게 쓰자 하는 약속이고 정의입니다. 이렇게 쓰자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형태로 쓰면 되겠다. 반응 속도를 이런 식으로 나타내자고 이제 약속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약속과는 별개로 또 반응 속도에 대해서 다른 식으로 접근할 수가 있어요. 다른 방법으로 직관적으로 접근을 해보면은 또 이런 방식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냐면은 직관적으로요. 직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요거하고 별개로 자 다시 똑같은 리액션인데 자 방금 정의했던 내용은 잠시 여러분들이 잊어버리고 잠시 잊어두고 저 리액션에 대한 속도를 직관적으로 생각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리액턴트의 농도가 높으면은 그러면 반응이 빨리 일어나겠죠. 농도가 높으면은 충돌 횟수도 많아질 테니까 그러면은 반응도 빨리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리액션의 속도, 리액션 레이트 V는 모르긴 해도 아마 A의 농도에도 비례할 것이고 그 다음에 B의 농도에 비례할 것이다. 이 농도가 높으면 리액턴트가 고농도면은 리액션이 빨리 진행이 될 것이다. 이런 직관적으로 보면 당연하죠. 그런데 농도에 그냥 이렇게 1차원적으로 비례할지 아니면 어떤 2승에 비례할지 3승에 비례할지 모르니까
이렇게 알파, 베타는 0도 될 수 있고 1도 될 수 있고 2도 될 수 있고 3도 될 수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떠한 몇 승에 비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농도가 높으면은 레이트가 빠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직관을 가지고 리액션 레이트를 기술을 해보면은 리액션 레이트는 또한 자, 비례관계니까 여기 비례상수를 하나 넣어주고 K라는 비례상수 볼츠만 콘스탄트 아니에요. 그냥 비례상수예요. 여기다가 A의 알파승 B의 베타승 뭐 이렇게도 써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직관적으로 요건 직관적으로 노출되는 식이에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런 리액션에 대해서 속도라는 거를 반응 속도라는 걸 이런 형태를 기술하자 하는 약속이자 정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서는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런 리액션이 있으면은 반응 속도는 이러한 형태, 이러한 폼으로 기술할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직관적으로 노출해낸 리액션 레이트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요거 두 개를 어떻게 연관 지을 것인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자, 다시 요식으로 돌아와서 여기서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K는 rate constant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요 알파, 베타는 각각 order of the reaction, reaction order라고 얘기해요. 리액션 오더인데 자, 알파는 리액션 오더 중에서도 A의 농도를 속도와 연관시키는 반응 차수란 말이에요. 리액션 오더인데 오더 리액션인데 뭐냐면은 with respect to 자, with respect to reactant A 그러니까 리액턴트 A에 대한 반응 차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베타는 order of the reaction with respect to reaction B가 되겠죠. B에 대한 반응 차수가 된다 하는 것이고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는 이것은 overall reaction order 오버롤 리액션 오더예요. 이런 식으로 정의를 여러 가지 또 팩터들을 정의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레이트 이퀘이션 반응의 속도라는 것을 어떻게 기술할 것인가,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에 대해서 정의를 했고 또 직관적으로 노출된 식도 썼고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지만은 요 두 가지 식을 이용해서 이걸 연관시키고 매칭시키고 이런 작업들을 앞으로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태, 그 다음에 이 형태를 잘 눈여겨서 눈에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써야 되는 형태니까. 그리고 여기서 K는 웨이트 컨스탄트, 그 다음에 알파, 베타 이런 것들은 반응 차수, 오더 오브 리액션이다. 이렇게 기술을 정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반응식들을 사용을 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간단하게 한번 예시만 들어보고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머티리얼이 바로 그냥 프로덕트로 바뀌어버려요. A라는 머티리얼이 그냥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열을 했더니 얘가 분해가 됐다든지 다른 상태로 바뀌었다든지 그냥 A가 P로 바뀌어버리는 이런 가장 단순한 리액션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은
자, 리액션 정의에 의해서는 이 리액션 레이트는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프로덕트를 기준으로 하면은 자, 마이너스 1분의 1에 dt분의 dA의 농도 변화. 이게 우리가 아까 여기서 썼던 정의에 의한 리액션 레이트이 되죠. 그런데 이것은 또한 이런 직관에 의한 리액션 레이트의 이퀘이션, 레이트 이퀘이션을 써보면은 K의 자, A의 알파승 이렇게 써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쨌거나 두 개는 다 리액션 레이트에 관계되는 개념이니까 두 개가 같아져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러한 미분 방정식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할 일은 이 미분 방정식을 푸는 거예요. 근데 알파가 0, 0 찼을 수도 있고 1차일 수도 있고 2차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각각에 대해서 이 미분 방정식을 풀어주게 되는 거죠. 자, 제가 이 A라고 쓰니까 복잡한데 이 A를 우리가 그냥 예를 들어서 Y라고 써볼까요?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dt분의 dy는 ky의 알파승 뭐 이런 자 이제는 익숙하죠. 이런 미분 방정식을 풀어주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미분 방정식을 풀어주게 되면은 y에 대한 식, 즉 이것이 어떤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가 하면 농도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가 뭐 A일 수도 있고 아니면 A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우리가 저 프로덕트에 대해서도 알 수 있어요. 프로덕트의 농도가 시간에 따라서 어떤 함수로 표현이 되는가 시간이 얼마 지나면 프로덕트의 농도가 얼마나 될 것인가 뭐 이런 계산을 해주고 싶다는 거죠. 자, 이런 구체적인 계산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정리를 할 거고 다음 시간부터 구체적으로 각 케이스별로 단순한 것부터 해서 저 미분 방정식을 푸는 과정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